오늘은 드라마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. 바로 최근에 시작한 닥터 프리즈너라는 따끈따끈한 신작에 대한 내용입니다. 요즘 볼 드라마가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의사와 교도소라는 조합에 끌려가지고 참 신선하잖아요, 조합이. 그래서 보게 됐는데 스토리도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고요. 배우들도 연기를 잘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빠져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이 드라마는 대형 병원에서 에이스 외과 의사로 일하던 남궁미 씨죠. 남궁미 씨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되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담은 드라마예요. 그 초반 회상 장면에서부터 형 집행정지가 주요 소재로 등장하게 됩니다. 여대생 살인 교사 혐의로 한 사모님이 이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교도소를 나가려고 이 형 집행정지를 받으려고 고군분투를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던 중에 이 의사가 찾아와서 이 거래를 제안을 하죠. 그래서 희귀 유전성 빈혈로 형 집행정지를 받게 해주겠다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몸을 만들라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여자 사모님 김정란 씨가 역할을 하는데요. 김정란 씨가 거기에 맞춰서 뭐 잠도 자지 않고 막 멍도 만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. 그래서 실제 임검 중에 심장박동을 느려지는 약을 먹어서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고 실제 형 집행정지를 받게 됩니다.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의원의 그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 센터장이 조작된 진단서에 이 나이제 의사에게 좀 서명을 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. 또 현재로 넘어와서도 재벌가 아들, 사고뭉치 아들 이재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필로폰 소지 및 투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서울교도소로 이감되는 장면이 또 나와요. 그런데 이 이감되는 과정에서 조작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본인은 자신의 그룹 계열사 병원으로 가서 이 적절하게 입맛에 맞춰서 수술을 받고 형 집행정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나이제가 개입을 해서 이것이 무산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1, 2화 스토리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. 1, 2화인데 아주 굉장하죠? 그래서 여기에 형 집행정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형 집행정지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제47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.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용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살펴보면요.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뭐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 그게 첫 번째 사유로 규정돼 있어요. 이 드라마에서 김정란 씨가 정말 희귀병 질병이 있거나 하면 바로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연령인 70세 이상의 고령일 때, 그리고 아이를 잉태한 지 한 6개월 이상인 때, 그리고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, 또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중병인데 그 보호자가 없을 때, 또한 자녀가 있을 수 있죠. 이 자녀를 보호할 친족 등이 없을 때, 그리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. 이 형 집행정지 제도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죄를 아예 사해주는 사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. 또한 검사가 그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고요. 그러면 형 집행정지와 관련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3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죄아벌,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. 영남재본 회장 부인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을 다룬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닥터 프리즈너라는 드라마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.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특별수사에서도 이 내용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요.
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2002년 3월 16일 하남 검단산 등산로에서 고 하지혜 양이 실종 열흘 만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시체로 발견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. 실제 자신의 딸과 이 사위는 중매로 결혼을 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판사가 사위였는데 실제 결혼할 때 처가로부터 한 6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보통 이 경우에는 중매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중매를 해주신 분에게 약 한 10% 정도를 주는 게 좀 관행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를 주지 않아서 이 중매를 하신 분이 그 사모님에게 사위가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, 불륜이다,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요. 그것을 알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. 그의 이종사촌이었던 고 하지혜 양의 관계를 의심해서 아주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고 괴롭힘을 하고 결국에는 고교 동창과 자신의 사촌에게 1억 7,500만 원을 주고 청부 살해를 한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. 네, 1억 7,5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한 생명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. 그래서 사모님을 비롯해서 이 청부살해 관련자들은 무기징역으로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. 이 과정의 문제점이 바로 드러났습니다. 이 사모님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형 집행정지와 또 그 연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연대 세브란스 VIP 병동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.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바로 이 사모님이 유방암, 파킨슨 증후군, 당뇨병 12개에 걸친 질병으로 허위 진단을 받아냈다고 보도를 했고요. 검찰은 이 후폭풍을 우려해서인지 방송을 약 나흘 정도 앞두고 이 사모님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재수감을 했죠. 또 수사를 통해서 영남제분 회장이 이 부인의 주치의인 세브란스 병원 교수에게 $10,000를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냈다라고 하면서 이 교수와 그 류 회장, 전 회장인 류 회장도 구속 기소를 하기 이르렀습니다. 그래서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대법원에서는 2017년 11월 9일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. 업무상 횡령과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기소가 된 류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고요. 박 교수의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됐죠. 벌금 500만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.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 형 집행정지가 사실은 재소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사실상 재벌가나 대기업 총수들, 그런 자본 있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도 이런 부분을 다시 꼬집고 있고요. 물론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,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보완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.